과연 어떤 종목들이 우리 계좌를 레벨업 시켜줄 수 있을 것인가? 안녕하세요. 새로워진 주식 빅리그 오늘 하루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민정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장의 상황부터 간략하게 짚어보고 순서를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코스닥 지수 상황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피, 코스닥 지난주 우리 증시 성적표 좋지 않았습니다. 4거래일 연속 하락을 한 코스피가 오늘은 종일 보합권에서 횡보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강보합권 그래도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2,533선 움직임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험과 2차 전지 그리고 건설주가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도 보합권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데 에코프로 형제의 동반 상승이 그나마 지수의 하방을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868포인트 지나가는 흐름이고요. 또 지난주에 약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보다도 기관의 수급, 매도세가 주도했었는데 오늘도 기관은 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급 동향 통해서 자세히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주요 투자 주체들 현황입니다. 코스피에서는 보험과 건설이 외국인의 매수에 힘입어서 상승하고 있는데요. 특히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의지를 다시 재확인해주면서 건설주 상승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는 3거래일째 나오고 있고요. 기관은 5일 연속으로 매도 이어갑니다. 계속해서 코스닥도 매매 동향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피와 포지션은 주체들 비슷한 흐름입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 홀로 매수를 5거래일째 이어가고 있는 점 코스피와 마찬가지고요. 오늘 또 에코프로가 결국 100만 원 선을 장중에 돌파하면서 황제주에 등극을 했습니다. 에코프로가 속한 금융업이 오늘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더 가느냐, 여기서 멈춰야 하느냐, 에코프로에 관한 자세한 전략 잠시 후 새로운 코너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종목별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페이스북 관련주들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스레드가 출시 3일 만에 가입자 1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새를 점점 불려가고 있어서 SNS 마케팅을 담당하는 국내 광고 관련주들이 뜨고 있는데 특히 지난주 금요일부터 움직임을 시작해서 와이즈버즈와 플레이디 같은 경우에는 2거래일 연속 상한가에 들었습니다. 특히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이 SNS 광고 관련한 사업체들 그리고 페이스북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주가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고 그래서 투자자들이 페이스북 관련주 찾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는 5종목 전부 페이스북의 파트너사입니다. 와이즈버즈 온라인 광고 대행을 맡아서 하고 있고요. 가격 제한 폭인 2,175원에 들었죠. 플레이디 KT 계열인데 최대 주주인 나스미디어도 함께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모비데이즈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마케팅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자체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요. 두 자릿수 상승세 1,400원에 거래됩니다. 브랜드 X 코퍼레이션도 자회사인 이루다 마케팅이 페이스북의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어서 부각받고 있고 1%대 상승폭은 조금 낮아졌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특징주 확인해 보시죠. 엔터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하이브입니다. 팬사인회에서 과도한 신체 수색을 했다는 논란이 나오면서 5% 가까이 하락폭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아티스트는 N팀이라는 하이브 소속의 보이그룹이었는데 지난해 12월에 하이브 재팬에서 데뷔시킨 첫 보이그룹입니다. 그런데 대면 팬사인회에서 팬들이 녹음 장비나 촬영 장비를 소지하고 들어오지는 않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속옷 검사를 하거나 만지거나 찌르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후기가 속출하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가 27만 2,500원대까지 떨어지고 있고요. 한 달 기준으로는 7%대 마이너스. 오늘 장중에도 7% 넘게 떨어지기도 하면서 긴 아랫꼬리를 달았습니다. 네, 계속해서 마지막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ISC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SKC가 인수를 하려고 한 ISC 오늘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동박업체인 SKC가 반도체 업체인 ISC를 인수하기로 했는데 대규모 증자로 기존 ISC의 주식 가치가 희석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두 자릿수 10%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SKC는 최대 주주가 보유한 지분 가운데 35.8%를 인수할 예정이라고 지난주 금요일 장 마감 후에 공시를 했고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유상증자도 단행을 했습니다. 2천억 원어치의 신주를 발행해서 대부분을 SKC가 가져간다는 건데 신주 발행 가격이 이날 종가보다 낮았습니다. 기존 주주 가치가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로 장중에는 17%까지 떨어지면서 역시나 긴 아랫꼬리를 달았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시황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이제부터는 새로워진 주식 빅리그 함께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오늘의 전문가 잠시 후에 바로 만나보시죠. 네, 주식 빅리그 오늘부터 출연자 라인업이 바뀌었습니다. 이 시각 리그 핫 이슈는요. 매주 월요일 유창희 유스탁 대표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슈 곧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다각적인 지원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나토 연례 정상회의 참석을 하루 앞두고 카호우카댐이 알 수 없는 원인으로 폭발했던 것과 관련해 이미 보수를 위한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전후 재건을 위해 다각적으로 조치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오늘 리그 핫 이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함께 확인해보고 관련한 종목도 3가지 정도 한번 소개를 받아보겠습니다. 자, 앞서서 제가 소개를 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이스토리 네. 본부장 유창희 본부장님과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한번 재건에 대한 지원의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와의 정상회담에서는 또 참여를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가 될 예정인데요. 관련주들도 한번 일단 속간해 보고요. 이슈부터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말씀해 주시죠. 계속 인프라 관련된 섹터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꼭 우크라이나 이슈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 공급망 재편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뭐 미국은 IRA 법안들, 또 유럽도 IRA에 버금가는 유럽 고유의 좀 준비를 좀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중국 중심의 공급망에서 좀 탈중국화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이거는 뭐 미국, 유럽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또 이 생산 기지가 인도라든지 뭐 신흥국, 베트남이나 이런 부분들로 계속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관련된 수요는 인프라 투자는 확대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원자재 수요가 증가하는 겁니다. 뭐 철강, 뭐 구리 이런 게 아니라 뭐 2차 전지 관련된 광물이라든지 희귀 광물에 대한 어떤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그럼 광산 투자를 하려면 또 관련된 제품들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굴삭기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좀 실적이 견조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잊을만 하면 계속 나오는 게 러우 전쟁이 종결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죠. 계속해서 전쟁이 끝나게 된다라면 우크라이나 재건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될 것이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 재건에 필요한 필수 산업재를 많이 생산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인프라 투자가 재건 사업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철강 수요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유럽의 최대 철강사 2개, 우크라이나에 있고 러시아에 있는데 둘 다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우리나라를 통해서 철강 수요가 상당히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굴삭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국가를 새로 재건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뭐 전력 송배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꾸준하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가장 기대를 많이 갖는 것이 굴삭기죠. 어쨌든 중장비 수요는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매출이 계속 성장을 하면서 실적도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계속 반영되고 있는 거에 반해서 주가는 다른 섹터에 비하면 덜 올라왔다는 인식들은 계속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관련된 기업들이 상승을 하고 있고 이러한 모습은 향후에도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크라 재건뿐 아니라 뭐 IRA라든지 핵심 원자재법 그리고 북미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인프라 사업이 이어지고 있죠. 이런 측면에서 인프라 관련주들 뭐 살펴보자, 계속해서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건설 기계나 인프라 그리고 중장비 관련주 같이 좀 넓어지는 것 같은데요. 종목을 조금 좁혀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오늘 좀 주가 상승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HD 현대인프라코는 계속해서 주목해볼 만하다 판단하고 있어요. 뭐 HD 현대건설기계라든지 두산 밥캣이라든지 HD 현대인프라코라든지 다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기업을 그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매매를 하신다고 해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지만 HD 현대인프라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북미 시장 관련해서 안정적인 매출이 좀 발생되고 있다는 거죠. 그동안 이제 그 현대인프라코, HD 현대인프라코는 중국 쪽에 좀 강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중국은 그 최근 2, 3년 사이에 굴삭기를 상당히 많이 신규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가 예전만 못하고 오히려 중국 관련된 매출은 역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북미 관련돼서 매출이 증가를 하면서 상당히 좀 커버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매출 성장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폴란드 순방을 하면서 기대감을 가져가는 게 K2 전차 관련해 가지고 2차 수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거든요. 근데 HD 현대인프라코가 요 K2 전차에 들어가는 엔진을 공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한 중장비 회사가 아니라 이제는 방산주로서도 매력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K2 전차는 꼭 폴란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중동이라든지 이런 쪽에 공급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꾸준한 매출 성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좀 좋은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기관들 뭐 계속해서 꾸준한 매세가 유입되고 있는 거 본다라면 기술적으로 본다라면 지금 HD 현대건설기계가 먼저 치고 나갔고요. HD 현대인프라코어는 6월 달에 좀 횡보세를 보여주다가 이제 고점을 좀 돌파시키는 모습이기 때문에 충분히 21선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분할 매수해볼 수 있는 좋은 위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HD 현대인프라코어 21선 이탈 여부 체크하면서 좀 진입 시점을 가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북미 실적과 방산 두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알려주시죠. 네, 그리고 이제 DY 파워가 조금 더 좋은 흐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최근 좀 많이 올라왔어요. 이 회사 주가가 지난 5월 달에 한 12,000원 하던 것이 최근 들어서 한 17,000원대까지 상승을 해서 한 50% 가까운 주가 상승을 좀 기록을 했는데 하지만 그 중장비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작년부터 계속 우상향 기조를 이어왔다라면 장비 부품 관련된 업체들은 이제 주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동안 움직임이 별로 없었거든요. 뭐 진성 TNC라든지 이런 기업들 보면은 여전히 바닥권에서 맴돌고 있는 거 살펴볼 수 있습니다.
뭐 DY 파워라든지 데모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주목을 받는데 특히 DY 파워는 건설 장비 회사의 유압 실린더를 공급하는 회사죠. 특히 이제 중장비라든지 공작 기계, 뭐 수소 기계, 특장 차량들 관련해서 거의 뭐 이 회사가 독과점 형식으로 제품을 좀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이 계속해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중국이 약간 부양에 대해서 약간 속도 조절을 하고 중국 부동산 경기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은 계속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만은 이미 그런 것은 좀 주가에 선 반영됐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을 대체하기 위해서 다른 신흥국 시장에 투자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부분들 이런 것을 좀 감안한다라면 주가는 다시 한번 좀 재평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6월 말에서 7월 초에 조금 많이 오른 감은 있지만 이게 주가가 가격 조정이 아니라 옆으로 기간 조정을 주고 있다는 걸 본다라면 충분히 한 18,000원 이상 한 2만 원대까지의 상승 여력은 아직까지도 남아있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목표 주가도 제시를 해주셨네요. 18,000원 선에서 2만 원까지 상승 가능한다고 본다라는 말씀, 장비 부품 쪽으로도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이 남아있네요. 또 어떤 종목 가져오셨어요? 원래는 이제 인프라 관련해서 가장 이제 빼놓지 않는 것이 전력 송배전 쪽이에요. 뭐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LS 일렉트릭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주가 그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항상 관심을 보아왔는데 이들 섹터가 한 6월 달에 좀 많이 올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7월 달 들어서 약간의 기간 조정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 재건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계속 맞물린다라면 거기에 가장 특화된 기업을 조금은 시장에서도 주목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SY를 조금은 찾아봤는데 어쨌든 이 회사가 이제 그 다양한 다기능 패널을 만드는 회사죠. 그러니까 모듈러 주택에 들어가는 패널을 공급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럽이나 미국 같은 거 보시면 물론 대도시는 그렇지 않지만 대도시 이외의 지역은 대부분 약간 모듈 주택처럼 단독주택 형태의 주택을 많이 주택을 많이 건설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만약에 재건에 들어간다라면 아파트 같은 빌딩과 대형 빌딩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피난민들이라든지 원래 거주하던 분들이 다시 그 지역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바로 빠르게 살 수 있는 거주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듈러 주택이 상당히 초반에는 시장 수요를 좀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전원주택 같은 이런 형태로 인해서 모듈러 주택 수요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듈러 주택으로 집을 짓게 된다면 상당히 그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다라면 충분히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크라이나 이슈가 좀 있을 때 주가가 약간 급변동성을 좀 보여주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또 최근 들어서 보면 어쨌든 5월달 저점 대비해서 거의 한 100% 가까운 상승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약간 고점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공략을 하실 때는 일단은 오늘 시가라든지 혹은 지난 금요일 고점 원저리 한 5,400원, 5,500원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일단은 테마가 끊기지 않았다라고 보면서 조금 기술적으로 공략을 해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고점을 함부로 예단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지난 뭐 2021년 정도의 고점대가 한 6,800원, 7,000원 언저리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 자리까지의 어떤 추가적인 상승은 기술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모듈러 주택 관련주도 하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SY, 빠르게 지을 수 있고 철거도 쉬워서 이 전후 재건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죠. 모듈러 주택 관련주 5,400원에서 5,500원 선 이탈하는지 여부 확인하셔서 단기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데일리 TV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참고용 자료일 뿐입니다. 최종적인 투자 판단 그리고 거기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가 져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한 유창희 본부장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종목 살까 말까의 이은주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 3가지 선정해서 왔는데요. 첫 번째 종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년 만에 황제주가 탄생했습니다. 에코프로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시죠. 네, 에코프로는 2차 전지 관련주의 호재에 힘입어서 연초 대비 800% 넘는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현재 지난주 월요일을 기준으로 20% 이상 급등을 했고요. 4거래일 연속으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도 있습니다. 또 시가총액도 26조 원을 돌파하면서 현재 코스닥에서는 2위의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에코프로 주가는 올 한 해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은 종목으로도 꼽히고 있는 상황이죠. 개인 투자자들이 1조 6천억 원을 담아냈고요. 또 그에 비해서는 공매도 세력이 1.2조 원 규모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누가 웃게 될지 시장에서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조금은 비정상적이게 올라갔던 가파른 주가 때문인지 증권가에서는 정확한 분석의 영역을 넘어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보고서를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종목 계속해서 고일지 혹은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스톱을 외쳐야 될지 전문가분 통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네, 오늘 함께할 전문가입니다. 현상철 데일리 테마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주식 빅리그 새로워진 코너 이번 주부터는 이 종목 살까 말까 시간이 추가가 됐습니다. 보셨다시피 이은주 캐스터가 수고를 해줄 거고요. 이 종목에 대한 진단 전문가에게 받아 보겠습니다. 첫 출연인데 너무 좀 어려운 종목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죠. 에코프로는 네. 사실상 저도 이전에 방송 출연할 때도 아 이거 신규 매수 좀 어렵다.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네? 황제주까지 갔나요? 갈지는 예, 저도 네. 예상은 좀 어렵다라고 그쵸. 이제 말씀드리고 싶네요. 워낙에 좀 의견이 팽팽한 것 같아요. 그렇죠.
공매도 잔고 아무래도 과열이 너무 됐다는 분석 때문에 공매도 잔고도 1조 원 넘게 지금 있고 그 이후에도 쇼스퀴즈가 나오면서 더 그렇죠. 과열된 부분이 있어서 네. 접근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좀 이번에는 어떤 시각을 갖고 나오셨나요? 사실상 저도 일단은 스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사실 종목들은 많아요. 기업들은 많고 이게 왜냐면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지금 뭐 100만 원 돌파를 한 부분이 존재를 하는 이유도 사실상 지금 증시가 그렇게 조금 좋지가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금이 좀 많이 몰리고 이슈가 되는 종목들 위주로 좀 많이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로 인해서 조금 많이 오른 부분도 존재를 하죠. 뿐만 아니라 뭐 아까 설명 주셨지만은 지금 뭐 한 1조 2천억 원대 이제 공매도 잔고가 쌓여 있는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이게 뭐 코스피 코스닥 통틀어서 한 2위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불안정하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 신규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사실상 좀 눌림목에 있는 좋은 종목들 많아서 저는 그렇게 좀 다른 종목으로 보시는 게 낫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사실 좀 10만 원이 됐던 100만 원이 됐던 이런 가격 라인이 조금 심리적인 조금 가격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과거에도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좀 100만 원 뚫고 나서 맞고 떨어지는 부분이 많았고 사실상 사례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런 심리적 가격 구간을 돌파 이후에는 강한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오기보다는 좀 쉬어가는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좀 조정받은 사례가 많기 때문에 만약 내가 에코프로를 좀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에코프로 다시 한번 스탑 의견을 주셨습니다. 더 갈 수 있는 확률도 있지만 지금 비싼 만큼 좀 위험하다라는 부분에 방점을 두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0만 원 라운드 피겨 구간 그리고 심리적으로 이 이상 돌파는 좀 힘들다라고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이 종목 살까 말까 다시 한번 이은주 캐스터 통해서 어떤 종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중국 출시를 앞두고 큰 히트의 기대감이 이미 나오고 있는 종목이죠. 넥슨게임즈의 소식입니다. 올해 상반기에서는 일본에서 큰 흥행을 가지고 왔었고요. 다음 달 3일에는 중국에서 블루 아카이브가 정식 출시가 되면서 이 하반기의 모멘텀은 중국 쪽에서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에서 현지 사전 예약자 수가 300만 명을 돌파했다라고 하면서 해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1분기에 넥슨게임즈는 이미 매출 1조 원을 넘어서면서 홀로 독주하고 있지만 오는 3분기부터는 중국 쪽의 매출까지 더해지면서 매출 상승의 본격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증권가에서도 현재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 조정해주고 있는 분위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게임 안에서도 최고 선호주로 넥슨게임즈를 꼽아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여기에 하반기에 신작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넥슨이 연간 최대 실적을 기록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신작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매출이 앞으로도 우상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해진 넥슨게임즈. 앞으로도 고일지 스탑일지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 이 종목 살까 말까는 넥슨게임즈였습니다. 오늘 블루 아카이브 이슈로 들썩이는데요. 아무래도 게임주들 재료가 이 중국 그리고 판호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 스탠스가 워낙에 또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또 조금 불안 요소가 아닌가 싶은데 이번 재료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넥슨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시고 일단은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건부 고입니다. 네. 예, 일단은 뭐 사실 뭐 중국 게임 관련해서는 워낙 좀 불확실성이 많지만은 이번에 좀 연기 중단 가능성에 대한 좀 악재는 좀 해소가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달 3일에 정식적으로 이제 출시 예정 전까지는 좀 기대감이 유효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해당 게임 같은 경우에 지난 2021년 2월에 일본 그리고 11월에는 한국이랑 북미에 좀 출시를 했던 부분이 존재를 하는데 좀 한국과 일본에서는 어느 정도 인기를 끌었던 부분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애플 앱스토어 1위에 좀 등극을 한 부분도 존재를 하거든요. 그리고 현재 같은 경우에도 이 테스트에서는 주요 플랫폼에서 인기 순위가 좀 상위권에 있다 보니까 흥행 잠재력이 충분히 좀 많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상 이런 특징주나 재료가 오픈이 되고 나서
바로 진입하시기보다는 항상 좀 눌림, 그 이후에 조금 분할 매수 관점이 낫다라고 보고 있는데 추가적인 뭐 가격 전략은 좀 간단하게 차트 보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차트가 나오네요. 네, 보시면은 넥슨게임즈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이제 좀 하향 추세를 겪다가 이제 다시 반등을 하면서 저점이 조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상 제가 지금 현재 구간보다는 조금 더 내려와서 매수를 조금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수가 라인 하나 2만 원, 2만 1,000원 아래에서 그러니까 2만 원 부근에서 천천히 모아가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목표가 일단은 매수가 좀 지정을 해드리고 목표가는 25,000원 부근 정도까지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과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25,000원을 요런 저항 구간에서 맞고 떨어졌던 사례가 존재를 하고요. 과거에도 거래량을 보시면은 이렇게 많이 거래량이 터졌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최근에 올라오면서 거래량이 이 과거보다 거래량이 터진 부분이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저항 매물이 굉장히 두텁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재료가 나와서 조금 흘러내려오는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내려올 때 그때 조금씩 모아 가셔서 좀 담아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전고점에서 좀 수익을 챙겨보시는 전략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넥슨게임즈 8월 3일에 블루 아카이브가 중국에서 출시가 되는데 일단 사전 테스트도 흥행 합격을 했고 출시 이후에도 좀 인기를 끌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재료 소멸은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게임 출시 후에 게임의 내용에 상관없이 뭐 버그 문제나 이런 게 없더라도 재료 소멸이라는 이유로 하락이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었기 때문에 8월까지는 좀 지켜보며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21,000원 아래에서 분할 매수 말씀하셨고 목표가는 25,000원 부근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추가적인 좀 질문을 하나만 드리자면요. 네. 오늘 넥슨게임즈가 장 초반에는 이 이슈 때문에 엄청 뛰었다가 그렇죠. 지금 또 하락으로 전환을 하면서 좀 변동성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보유자분들도 그렇고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현재는 또 낙폭이 커지면서 21,000원 아래까지는 일단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매수가 어쨌든 아래에 있는데 오늘 종가까지 좀 진입을 해봐도 될지 궁금하네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켜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사실상 지금 넥슨게임즈 뭐 재료가 나오고 나면은 원래 가장 베스트는 재료가 나오면 네? 그때 절반 이상 수익을 챙겨주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예. 그렇군요. 원래대로라면 사실 뭐 주식 초보분들이 특징주나 아니면 이슈가 터져서 이제 나오는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 거기에 이제 보유자들은 다 차익 실현을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당장 바로 쫓아가기보다는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기술적으로 특징주가 나왔을 때는 절반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맞지만은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이미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된다. 제가 뭐 아직 기대감은 지속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점이 아직 추가적으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보유 관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신규 매수 같은 경우에도 종가 매수를 하시더라도 지금은 이제 장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비중을 뭐 10%에서 20%로 만약에 분할 매수를 들어간다고 하면 한 5% 정도만 담아두시고 천천히 좀 모아간다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낫지 않나. 왜냐하면 주식은 사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기본이죠. 근데 그게 가장 기본인데 기본을 못 하거든요. 이런 심리적인 부분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조금씩 모아 가셔라. 쫓아가지 마라.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넥슨게임즈 수익권이라면 일부 매도 괜찮다. 그리고 타이밍 놓쳤다면 홀딩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들어가실 거면 비중은 좀 적게 싣자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볼게요. 자, 새로워진 코너 이 종목 살까 말까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은주 캐스터를 불러서 마지막 종목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봤던 두 개의 종목과는 다른 의미로 시장에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죠. 부실 시공의 후유증으로 GS건설이 연일 최저가를 경신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GS건설이 시공했던 인천의 검단 신도시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지속적으로 이슈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주부터 빠지기 시작했던 주가는 일주일 사이에 25%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52주 신저가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사고 수습과 관련된 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단지의 규모가 총 17개 동 1,166가구에 달해서 재시공의 비용이 경영상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또 최근 2, 3년 동안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올랐고 인건비에 대한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기존에 지출했던 비용보다 더 큰 비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요. 또 뿐만 아니라 공사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철거와 관련된 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하죠. 이에 재시공과 관련된 비용은 5천억 원 내외가 될 것이다라고 업계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GS의 문제는 이 해당 문제뿐만 아니라 올 한 해만 놓고 보더라도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이어져 왔었는데요. 서울 중구의 센트럴자이에도 외벽 균열이 발생한 바 있었고요. 개포의 프레지던스 자이도 주차장 누수와 관련된 사건, 사고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PF 대출도 본 PF 전환이나 차환이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GS건설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재무적인 여력이 있다라는 증권사들의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저점 매수의 기회로 보고 고를 외쳐도 될지 혹은 더 이상의 리스크에 노출시키지 않는 스탑이 좋을지 전문가분께 여쭤보도록 하죠. 네, 마지막 종목은 GS건설입니다.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좀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지만 단기적으로 주가에는 큰 악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또 사흘 동안 워낙에 많이 떨어졌죠. 수, 목, 금 3일 동안 거의 30% 하한가를 맞은 거나 다름없었고 오늘은 또 반등이 나오면서 3%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좀 저가 매수 욕심이 들 법도 하거든요. 이 종목 살까요? 팔까요? 일단 무조건 저는 스탑이고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견해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사실 오늘도 이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소폭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해요. 네. 근데 아까 캐스터님이 설명을 주셨지만은 일단은 사실 이제 개별 악재가 좀 크게 터지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하 주차장 붕괴 이런 이슈가 사실상 중요한 건 재시공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도 존재를 하지만은 이 가장 큰 게 이 경쟁사 대비해서 일단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 같아도 다른 경쟁사에 조금 수주를 체결을 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런 불확실성이 앞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굳이 이런 종목 매수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스탑이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존재를 하고 네. 그리고 실적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도 재시공비라든지 수분양자 지체 보상, 피해 보상 이런 총 사고 수습 비용이 4, 5천억 원 정도 된다면 이런 부분은 앞으로의 실적에 지속적으로 조금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차트를 보면서도 일단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일단 월봉 차트부터 보시면요. 과거부터 오랜 기간 동안 2013년도부터 2만 원 선을 크게 이탈을 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올해 결국 이탈을 하죠. 이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거의 10년 만에 이탈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봉으로 보았을 때에도 보시면은 지금 또 전저점을 강하게 이탈하면서 내려오지만 소폭 반등하지만 이 거래량적으로 보았을 때를 좀 설명을 할 수밖에 없죠. 지금 일단 추세 자체도 아예 우하향 추세에다가 거래량이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굉장히 강하게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갭 저항이, 그러니까 갭 하락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갭 하락이 나온 경우에 여기서 저가 반발 매수가 나온다고 한들 해당 거래량보다 강한 거래량이 나와야지 이 갭정을 뚫어낼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큰 거래량이 나올 만한 재료가 없다. 쉽지 않다. 지금 증시도 안 좋은데 개별 악재가 터져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 개별의 호재가 터져서 이 거래량을 뚫고 올라갈 만한 호재가 나오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브리핑을 해드리면 많이 속상하실 수밖에 없지만은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저는 스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GS건설은 스탑이었습니다. 부실 시공이라는 리스크가 너무 컸다. 그리고 추세도 완전히 꺾여버렸고 2만 원 선 이탈도 컸고 거래량이 이 이상 나올 재료가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보유자분들은 일단 좀 지켜보시라는 말씀까지 전해주셨네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화면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리그 레벨업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계좌를 레벨업 해줄 수 있는 종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현상철 이사와 함께 할 거고요. 거기에 앞서서 리그 규칙 설명을 다시 한번 이은주 캐스터가 도와주겠습니다. 네, 리그 규칙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모든 출연자분들께서 출연하시는 당일에 한 개 관심 종목을 선정하셔서 소개해주게 되시는데요. 해당 종목의 기준은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의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 종목들을 가지고 2주 동안 최고의 수익률 종목으로 저희가 등급을 분류하게 되는데요. 총 6가지의 등급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마이너스에서 0% 구간은 하수, 0%에서 10% 미만은 평민, 그리고 10%에서 30% 미만은 저희가 중수로 현재 등급 분류를 하고 있고요. 30%에서 50% 미만은 고수와 50%에서 100% 미만은 영웅, 그리고 100% 이상의 수익률을 내주시는 분께는 저희가 신등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 수익률에 따라서 등급의 호칭이 달라지게 될 텐데요. 다가오는 2주 안으로 신등급을 받아가시는 전문가가 나올지 함께 지켜보시죠. 네, 리그 레벨업 규칙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다소 좀 잔인할 수 있는 규칙인 것 같은데 부담이 좀 있으실 텐데도 출연을 결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네. 하수부터 신까지 있습니다. 어느 등급을 목표로 하십니까? 목표는 가장 크게 잡는 게 좋겠죠. 예, 신등급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종목들을 열심히 발굴해서 가지고 네.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100% 이상의 수익률 기대를 하면서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종목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은 종목 선택이 좀 쉽지 않습니다. 장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그쵸. 예, 사실 이제 개별 테마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 예, 그래서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조금 안전하면서 눌림목에서 좀 반등 나오는 구간으로 이제 보여져서 제가 일단은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종목명은 아모 그린텍이라는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 종목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첨단 소재와 기능성 부품 및 환경, 에너지 시스템 사업을 영위하는 소재 부품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동사 제품 구성 같은 경우가 이제 친환경 자동차, 뭐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등 4차 산업혁명의 주도적인 핵심 부품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뭐 수질이라든지 대기 환경, 그리고 에너지 효율 증진에도 필수적인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5G, 전기차, IoT, 차세대 디바이스 등 초고속으로 이제 성장하는 부문에 적용되는 다양한 첨단 소재를 좀 보유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는 꾸준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은 검증된 기술력 바탕으로 해서 우량 고객군을 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라든지 뭐 테슬라, 그리고 리비안, 뭐 현대모비스 등 이런 굵직한 기업들을 좀 고객군으로 좀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주력 제품으로는 전기차 등의 파워 모듈에 사용이 되고 있는 파우더 코어, 그리고 스마트 미터 핵심 부품 전류 센서의 CT, 그리고 전기회로 노이즈를 제거하는 필터 제품인 CMC 등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전기차 완성업자 매출이 추가될 경우에는 또 다른 추가적인 고성장이 좀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2분기에 이제 인도 차량 대수가 전년 대비 무려 83%나 좀 늘어난 수치가 존재를 하죠. 고객군으로 있는 테슬라가요. 그리고 리비안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한 14% 정도 상승 마감을 보여줬던 부분. 그리고 올 들어서 한 40% 정도 좀 이상 좀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런 전기차 업종의 이제 주가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 그래서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에 이제 관련주로 부각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게 그 재료로 붙어서 올라가지 않더라도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는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가 나오죠. 최근 이제 상승을 보여준다면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눌림이 보여줘요. 하지만은 아래 꼬리를 달고 다시 한번 조금 그래도 가격 라인대는 좀 지켜주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단은
항상 이 수급을 좀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한 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왔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대량 수급 이후에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지만은 사실상 수급이 크게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가가 크게 밀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수급 현황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같은 경우에도 이 지지 구간만 이탈을 하지 않는다면 꾸준히 조금 우상향 추세도 충분히 나와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차 목표가는 19,000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2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9,000원이 이제 도달할 경우에는 절반 정도는 수익을 챙겨주시고 2차 목표가는 21,000원 부분을 좀 보시는 게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조금 이탈하지 않고 다시 반등이 나왔던 구간인 15,000원 부분, 이 가격 라인 메모하신 다음에 대응하시면 충분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매수 측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조금 보시는 것도 괜찮다.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면 지금은 뭐 증시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실 뭐 FOMC 회의부터 시작해서 가장 화두가 되는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 때문에 미증시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기업, 아무리 좋은 실적을 내도 시장이 안 좋으면 가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모아간다는 관점에서 종가로 조금씩 모아가시면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종가까지 보면서 진입해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한 비중 5%에서 10% 정도는 충분히 담아두셔도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아모그린텍 2차 전지 관련주 오늘 첫 방송의 첫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는 중이고 우상향 추세를 그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고요. 목표가 19,000원 이상, 손절가 15,000원 이탈 시에는 손절가 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꼭 지키시길 바라고 오늘 종가까지도 좀 지켜보면서 큰 변동 없다면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이사님. 네. 이제 30분, 40분 정도 후면은 장이 마감이 되니까 네. 마감까지 어떠한 전략이라든지 시장 체크 포인트 있을까요? 일단은 뭐 금일 시장을 말씀드리기 전에 요즘 최근 추세 같은 경우가 사실 전강후 약 패턴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전에 조금 올랐다가 지수가 점점 흘러내려오는 정강 맞아요. 후약 패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일단 오전장의 매수는 조금 최근에는 조금 안 하시는 게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인적으로도 이제 배틀을 좀 짧게 잡고 좀 대응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증시가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박스권 장세에서 조금 더 조정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증시 같은 경우는 불균형이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테마주, 개별주 위주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재료가 있는 종목들을 미리 선점해서 앉아 있으면 가장 좋겠죠. 그쵸. 재료가 터지면은 내가 매도해서 수익을 챙기면 되니까. 네. 근데 사실 초보분들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을 제가 이제 뭐 주마다 나와서 최대한 좋은 종목들 발굴해서 가져올 테니까 그런 부분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항상 올라간 종목을 추격 매수하는 거는 정말 안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그리고 오전에 뭐 갭 상승을 해서 오늘 뭐 넥슨 게임즈도 뭐 사례로 말씀을 드리자면 오전에 갭으로 뛰어서 출발을 하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니까 그대로 쭉 음봉으로 내려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호재가 있다고 해서 바로 시초가에 매수하면 바로 손실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셔가지고 항상 좀 여유롭게 매수를 하시고, 매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차분히 욕심 없이 그래도 좀 챙겨가자. 그러니까 계좌내 분할 매수, 분산 투자를 해서 조금씩 차곡차곡 모아가자라는 부분만 조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승장에서는 누구나 수익 낼 수 있어요. 하지만 조정장, 그리고 박스권장에서는 좀 더 이성적이고 좀 차갑게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요즘 장에서는 또 전강 후약 장세가 자주 있기 때문에 오전 장에서는 매매를 예전만큼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테마주 중심으로 방망이를 짧게 잡고 짧게 대응하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현상철 이사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주식 빅리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2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